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의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원래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 아쉽고 모두 보고 싶습니다. 건강 잘 챙기고요. 오늘도 행복한 통합사에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시장의 한계를 배우면서 타인을 의식하는 비합리적 소비까지 수업을 하였는데요. 다음 대면 시간 때 이제 우리가 비합리적 소비의 여러 사례를 다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 경제의 그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서 요청되는 정부의 역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48쪽입니다. 시장 경제의 작동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경쟁 촉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뭐냐면 시장 경제에서 실패 사례 첫 번째가 독과점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는 거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독과점 기업이 마음대로 어때요? 가격을 매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또한 담합이나 기업 간의 불공정한 이제 거래를 규제를 하게 됩니다. 독과점의 행포에 어떻게 진짜 보완을 해야 되는가가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독점과 가점을 우리가 배웠죠. 그죠? 독점은 기업이 하나인 거고 가점은 보통 2개에서 5개 정도인데요. 과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서로 공급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수의 기업들을 이제 과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점과 과점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이겠지만 전체적인 그러한 이제 시장 경제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었죠. 왜냐하면 이제 독점과 과점은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가격은 굉장히 높고 생산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피해를 주게 되죠. 그래서 1차적인 이러한 독과점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어떠한 힘을 통해서 독과점 기업이 가격을 이렇게 매기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 최저 가격이라든가 최고 가격제와 같은 가격 상한 또는 가격 하한을 두어가지고 아무리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 올리지 말라고 규제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담합이나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합의 경우는 조금 순화된 말로 요즘 많이 쓰기도 한데 우리가 짬짬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카르텔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담합의 경우는 동종 기업끼리 가격, 판매 지역 등에 관한 협정을 맺어서 서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담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담합의 경우는 과점에서 나타나는 생산자들, 그러니까 공급자들 간의 가격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가격이나 생산량에 대해서 그렇게 합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독점에서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올리는 것인데 과점의 경우는 약간 그런 이제 독점의 형태와는 다른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가격을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나만 올리면 되는데 다른 이제 2개나 3개의 기업들이 올리지 않으면 어때요? 내 물품은 팔리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그 다른 기업들이 모여서 우리 이제 다 같이 좋은 게 아니냐, 다 같이 가격을 올리자, 얼마나 올리고 또 생산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정하는 것이 담합인데 불공정 행위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가 이 담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담합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이러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이라고 해서 제19조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라고 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에 합의를 한다든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뭐 가격을 결정한다든가 상품 또는 용역의 어떤 거래 조건이라든가 상품의 생산, 출고, 뭐 수송, 거래 지역, 뭐 여러 등등등의 이러한 행위 등을 같이 어때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이렇게 이제 불공정 이제 그 공정위원회에서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에 이제 위배가 돼서 과징금이 이제 추가가 된 것입니다. 또 여기에 뭐 리니언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 등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다 보면 과징금과 징역 등의 어떤 제재의 수준을 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뭐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는데 효과적이긴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담합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후에 그 제도를 통해서 다시 감면 혜택을 받고 또 담합에 가담했던 그 하위 업체들만 처벌받는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러한 또 비판을 또 받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담합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석유 수출국 기구로서 오페크가 석유 생산량을 담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배웠던 1차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도 이 오페크에서 생산량을 담합을 했던 거 이러한 형태가 있고요. 요즘 뭐 많이 하는 거죠. 아파트 가격을 담합한다든가 또 서민들이 가장 잘 또 필요한 그런 설탕, 밀가루, 커피, 라면, 뭐 휴대폰, 미용실 커트비, 교복, 여러분들 교복 이러한 것에 어떤 담합, 뭐 이제 비료라든가 휘발유, 제약회사, 백신 여러 뭐 시각 장애인용 이런 것들에 이제 유독이 이런 것들에 이제 담합 사례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마 이제 이런 내용은 아마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담합에 관련된 뉴스를 교과 게시판에 올려놓았으니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에 이제 규제를 해나간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공재 이제 생산에 대한 이렇게 내용을 보겠습니다.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고 있잖아요.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받은 사람은 배제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무임승차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나서 일반적으로 시장에 맡겨놨을 때 생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데 시장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공공재의 예는 뭐예요? 국방, 치안, 공원, 뭐 기상, 정보,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그러한 공공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 생산을 해서 어때요? 이제 시장에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에 원활하게 해나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사유재와 공공재를 비교해서 설명드렸는데 하나 더 덧붙이자면 공유재가 있습니다. 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배제에 따른 내용이 너무 이렇게 과중하다 보니까 배제가 불가능한 제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재라고 하는데 이 공유재는 어때?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고갈 가능성이 있다는 특징도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천연자원, 녹지, 국립공원, 하천, 기타 공공시설 등이 여기 공유재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한번 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외부 효과 개선을 보겠습니다. 외부 효과 우리 저번에 지난 시간 때 배우면서 약간 좀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했는데요. 정부의 경우에 이렇게 공공재라든가 여기 공공재 여기 아까 공정한 경쟁 촉진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든가 이 시장 실패 사례를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가요? 이것도 같이 좀 꼭 알아두시고 외부 효과를 살펴보면요. 외부 효과가 어때요? 시장 내부에 있었다면 가격에 의해서 기브앤테이크가 되는데 시장 외부에서 이제 거래되기 때문에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외부 효과는 뭐였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인데 3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외부 경제고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외부 불경제라고 했는데 그거 전부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어때?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여러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책에 대한 것이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정부는 외부 효과에서 비롯하는 시장 실패를 그렇게 개선하고자 오염물질을 이렇게 배출량을 제한한다든가 정화장치 설치 의무화 등 직접 규제하는 정책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규제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예요? 외부 경제일까요? 아니면 외부 불경제일까요? 이렇게 뭐 오염물질 배출량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어때요? 외부 경제가 아니고 외부 불경제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어때요? 이게 많이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과다 생산돼서 문제이니까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 한 이란 대안이 이렇게 오염물질 배출을 양을 제한한다든가 정화 장치의 설치 의무화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왔는데 세금이라든가 벌금 등을 부과해서 생산이나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세금이나 보조금 등의 유인 정책을 이용하는 거죠. 유인 정책을 한다라고 하는 것 어때요? 장려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외부 경제에 해당되겠죠. 외부 경제에 대해서 세금 감면해 준다든가 또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줘서 생산이나 소비를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보조금이라든가 세금 감면을 해서 장려를 해서 더욱 생산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외부 효과의 개선은 정말 그 외부 경제일 때는 장려하는 거고 더더욱 생산을 많이 하도록 외부 불경제일 때는 아무래도 그것을 생산이나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정책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직접 규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요인 정책으로 해나가는데 외부 경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 불경제가 발생했을 때의 그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빈부격차 문제 개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 경제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격이라는 것에서 이제 상품이라든가 재화 등이 이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경제활동에서 가게가 얻는 임금, 이자, 지대 등의 크기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굉장히 달라지기 마련인데 이때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때 이제 시장 경제의 한계로 지적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시장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효율성은 높죠. 그렇지만 공평한 분배가 보장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평한 분배가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소득 불균형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장 실패에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하는 대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경제의 한계로 소득 불균형이 확대되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커지다 보면 어때 이제 아무래도 그 정부에서도 어떤 일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사회보장 제도라든가 누진 세제 등과 같은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시행을 해서 완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에서 보면 어떤 내가 노동을 하면 임금을 받고 또 돈을 제공하면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내가 어떤 생산 요소를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를 받음으로써 그것이 이제 소득 분배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렇게 이제 하면서 보니까 여기 나왔죠. 빈부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소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격차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불로소득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불로는 뭐예요? 근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소득이 얻어진다는 거죠.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요. 큰 현금이라든가 예금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 불로소득이 굉장히 크죠. 노동에 의한 임금의 차이가 크다고 하지만 불로소득의 차이하고는 뭐 이게 엄청난 차이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고3들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좀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회 수업과 자신의 꿈과 연결시켜서 제가 이제 카세트게 좀 여러분 잘 써줄게요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각 반에 한 3분의 1 이상이 꿈이 건물주라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계속 돈을 잘 번다라고 생각해서 그 꿈을 갖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부를 축적할 기회도 많고 또 자산도 많기 때문에 점점 부자가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집도 아직까지 없는 사람도 있고 월세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가난해지고 그런 이제 여러 문제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가만히 둬서는 안 된 거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일단 소득을 다시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것을 소득의 재분배, 다시 나눠준다. 소득의 재분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게 뭐냐면 사회보장제도와 누진세제와 같은 건데 먼저 사회보장제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라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공공부조는 뭐 국민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연금, 그 다음에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이렇게 여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6단원에서 사회정의와 불평등 단원에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누진세라고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여러분 여기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여서 이렇게 부과하는 제도가 누진세고요. 소득 재분배는 조세나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소득의 불평등과 그에 따른 어떤 생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게 소득 재분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진세를 이제 다음 살펴볼 건데요. 누진세라고 하는 것은 세율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보통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격과 수량이 더해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비율이 점점 수량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이 이렇게 누진입니다. 근데 이제 누진세는 뭐냐면 과세 물건의 어떤 금액이나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과세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득이 1억인 사람, 10억인 사람, 100억인 사람이 있다면 세율이 10%, 15%, 30%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한다면 이것을 누진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5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과세를 하고 법인세는 2단계로 나누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례세는 무엇인가? 이것은 과세 물건의 대소에 상관없이 이제 일정한 세율로 과세를 하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부가가치세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부가가치세의 10%가 되는 경우가 비례세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어떤 물건을 샀는데 과세 물품 가격이 27,182원이면 거기에 10% 그 부가세로 붙은 거죠. 2,718원. 이것은 뭐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든 100을 가지고 있든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 이러한 것을 먹었어요. 그렇다면 매출에 10%를 또 부가세를 내는 거죠. 이러한 것이 뭐냐면 비례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진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역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역지는 뭐냐면 과세 대상이라든가 수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세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1억이다, 뭐 10억이다, 100억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이 이제 30%, 15%, 10% 이렇게 과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오히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점차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역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역진세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누진세와 비례세 그리고 역진세를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X축과 Y축이 무엇을 이렇게 체크하는지 알아보는 게 정말 이렇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Y축은 왼쪽 그래프는 세율을 나타내고 여기 그 오른쪽 그래프는 세액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X축은 둘 다 과세 표준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과세 표준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과세가 부과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10억, 100억의 그런 소득이 있는데 세율을 봤더니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례세라고 하는 거고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이건 뭐다? 누진세구나. 그리고 과세 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진세. 이 그래프 여러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Y축이 세액으로 지금 바뀌었는데요. 점점 세액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그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세율이 되겠습니다. 세율이 점점 이제 가파라지고 있고 세율이 점점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진세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세액이 일정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비례세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점점 낮아지고 있구나. 이것은 역진세.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과세 표준을 가지고 여러분 이 그래프를 봄으로써 어떤 게 누진세고 어떤 게 비례세고 어떤 게 역진세인가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 경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재 생산 그리고 외부 효과를 개선하고 빈부격차 문제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1번은 뭐냐면 일감 몰아주기는 이제 그만이라 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이 특정한 하청 기업에 관련 일거리를 몰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몰아줄 수는 있겠지만 특정 하청업체 대부분이 대기업의 자회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 엄마 역할을 한다면 하청기업은 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 회사는 자회사에 그런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 회사가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어때? 자회사는 그만큼 생산과 판매량이 증가하고 또 모 회사는 또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것이 일감 몰아주기에서 굉장히 시장 경제에 있어서 아주 이제 나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작은 기업에 하청을 주는데 하청의 대부분을 자회사로만 한다면 대기업은 어때요? 자회사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고 또 다른 기업에는 어때? 기회조차 주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업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대기업의 자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감 얻을 기회가 빼앗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을 제정을 해서 이게 또 공정거래법에 속하는 것이다. 이 법을 위반할 땐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이제 올해 2020년 6월 달에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공정위에서만 그동안은 이렇게 이제 고발을 했다면 누구나 공정위 외에도 누구나 담합 고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담합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규제 대상 기업을 그동안에는 이제 219시였다면 597곳,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이 앞으로 점차 이제 담합에 대한 고발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이렇게 이제 과징금을 물리고 하면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도 조금씩 이제 줄어들 때 공정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출원일, 몰아주기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고 또 이런 몰아주기 규제법을 통해서 시장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 여러분이 한번 학습지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료 2번이 이제 외부 효과 개선입니다. 가는 뭐냐면 환경부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에 특별 점검을 시행했더니 폐수, 폐기물, 화학물질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당석을 통해서 이 적발된 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원치는 않았지만 제3자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그러한 외부 불경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환경부는 오염물질 배출 시설 난리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혀서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법적 제재를 받도록 이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직접 규제를 함으로써 이제 배출량 규제 시스템을 한다든가 어떤 정화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또 세금 부과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동안에 과다 생산된 것을 이제 그런 생산량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유소, 카페, 숙박업소 등 개인 영업시설에 전기, 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해서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지금 경유 차량이라든가 휘발유 차량에서 나오는 그런 배기 오염의 그런 것에 비하면 전기 자동차는 그만큼 친환경 그러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게 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서 외부 경제에 속하고 이러한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어때 50%까지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에서 가와 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두 개 다 학습지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경제는 현재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또 국가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구별해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교과 게시판 보면 영상 잘 올려졌으니까 보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